볼까요? 볼까요? 저번 시간에 이제 극한의 부정형에 대해서 부정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고 얘기했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극한의 부정형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했었는데, 한 번 더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0분의 0꼴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게 0 곱하기 무한대꼴이죠. 그치?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로 0분의 0꼴이라는 건 뭐가 될 것이다?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왜?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얘처럼 x가 1로 갈 때 분모 어디로 가겠니? x제곱 마이너스 1 0으로 가겠죠? 맞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x-1을 인수로 갔기 때문이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1 집어넣어 보시면 0이 될 거예요. 그쵸? 얘도 0으로 가. 왜? x-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라, 약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 약분해서 계산하는 거였고. 그 다음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뭘 해라? 최고차항을 보는 건데, 정석적으로는 뭐였고, 최고차항을 분자 분모에 나누시는 겁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정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뭐다? 최고차항을 비교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 얘기했었고, 세 번째는 얘인데, 얘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온다? 루트와 같이 나온다. 그래서 루트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유리화를 하시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식변형이다. 식변형.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바뀐다? 요 앞에 두 가지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첫 번째 거든 두 번째 거든. 그리고 식 변형의 대부분의 경우는 뭐다? 분수의 형태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통분해서 계산한다. 라는 것까지. 그럼 문제 한 번씩들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로 한번 보시면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조립제법 활용해서 풀어보시면 1, 0, 1, 마이너스 2에다가 1 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무조건 1로 되겠죠. 그래서 1, 1, 1, 1, 2, 2, 0 이렇게 쓰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x-1, x-1이 약분되고, 그럼 얘는 몇으로 가는 거고 이제? 1 집어넣으면 2로 가는 거고, 얘는 몇으로 가는 거야? 4로 가는 거죠? 그럼 2분의 4니까 답은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 리미트 극한에서 0으로 가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영인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0분의 0꼴이라는 건 결국 분자 분모에 영인자가 있다는 거야. 0으로 가는 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약분해서 지워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1번도 똑같은 거고, 근데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0을 집어넣으면 둘 다 0으로 가거든? 근데 얘는 왜 0으로 가는 거야? 여기에 x가 있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거잖아. 이런 걸 영인자라고 부른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있네? 그 얘는 왜 0으로 가는 거야? 안 보이잖아, 잘. 왜? 루트 때문에. 너네 루트가 포함된 식 인수분 해본 적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루트를? 없애면 되겠죠, 당연히. 루트 어떻게 없애는데? 제곱? 얘를 어떤 식을 제곱하면 식이 같아 달라? 식이 달라지잖아. 맞지? 맞죠? 분수식인데 루트를 없애.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유리화라고 부르죠. 루트가 분자에 있으니까 우린 이걸 분자의 유리화라고 불러요. 근데 뭐 분자의 유리화든 분모의 유리화든 분수에서 루트를 없애는 방법은 뭐다? 유리화다. 유리화다. 그럼 얘 유리화해보시면 얘 플러스를 곱하겠지? 분자 분모에다가 다.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니? 맞죠? 맞죠? 그럼 뭐가 된다?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뭐가 된다? x가 되는 거고요. 분모에는 2x의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루트가 살아있는데? 상관없잖아 이제. 왜? 얘 0으로 가 안 가? 0으로 가는 애 아니잖아. 0인자 아니잖아. 맞죠? 그럼 그냥 집어넣으면 끝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약분되고 0 집어넣으면 답이겠구나. 이제 0으로 가는 애들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0분의 0꼴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를 통해서 루트를 없앤 다음 뭐가 왜 0이 되는지를 찾아서 약분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애들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지금 16번인데 6문제가 있잖아. 맞지? 근데 변형 문제는 시스템상 소문제가 6문제면 6문제로 처리가 돼. 그래서 많아 보일 수 있어. 숙제를 봤을 때 오늘 지금 숙제 프린트가 20몇 문제 아마 될 건데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이야. 얘를 6개를 변형해놔서 그래. 근데 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다 소문제들이니까. 단순 계산 문제들이니까 풀어보세요. 숙제하면서. 그 다음 10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정석적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1번 볼게요. 1번.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자? 최고창, 얘네들 중에 가장 차수가 큰 게 뭐니까? x 제곱이니까 분자 분모를 x 제곱으로 나누자. 그러면 요식은 어떻게 바뀐다? 3-x 제곱분의 2분의 2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된다. 그럼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몇으로 갈 거고 0으로 갈 거고 얘도 몇으로 갈 거니까 0으로 갈 거니까 답은 뭐다? 3분의 2다. 그런데 그게 결국 뭐와 같다? 최고차항들을 본 것과 같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돼? 최고차항 봐봐. 어떻게 돼? 2x분의 1이 되죠. 최고차항 보면. 맞나요? 맞아? 그럼 얘 어디로 가?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분자는 1이잖아. 그럼 몇이야? 0이겠죠? 분모만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괜찮나요? 얘 봐봐. 어떻게 돼? 최고차항 보면 2x 제곱이죠? 뭐겠네? 무한대겠네. 마찬가지로 얘 봐봐. 얘 봐봐. 최고차항 뭐야? x 제곱이지? 그럼 루트 x 제곱이니까 뭐야? x죠? 그럼 x분의 x니까 몇이네? 1이네. 괜찮니? 괜찮니? 얘 봐봐. 이번엔 어디로 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양수, 음수? 음수야. 잘 봐야 돼. 최고차항 얘죠? 그럼 루트 x제곱은 뭐야? x라고 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x라고 하는 순간 틀린다고. 왜? 루트 x는 뭐야? 절대값 x야. 맞니? 근데 x가 음수니까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x라고 써야죠. 그럼 마이너스 x분의 4x니까 마이너스 4겠죠. 이해됐어? 괜찮니?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5번을 만약에 내가 정석적으로 푼다. 5번을 정석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가겠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 놓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시는 거예요. 정석적으로 가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2x제곱인데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으면 x제곱은 어떻게 돼? t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냥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는 뭐로 바뀌겠네? 마이너스 4t로 바뀌겠죠? 치환했으니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 거니까. 그러면 최고차항은 t제곱이니까 t분의 마이너스 4t에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또는 위아래를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눠? t로 나눠. 분자 분모를 t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를 t로 나누면 뭐 뒤에 거는 t분의 3일 거예요. 얘를 t로 나눈 거니까 t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뭐로 바뀌어? 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럼 뭐로 돼? 루트 t제곱분의 2 더하기 t제곱분의 t제곱이니까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0으로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석적으로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인데 이거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1번.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상황에서 x가 무한대로 간다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우리 뭐만 본다고 결국엔 최고차항만 보는 거야. 당연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긴 하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야 그냥.
그냥 무한대야. 최고차항만 볼 거니까. 무슨 소린지 이해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에 1번 같은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얘는 그래프 그려보면 계속 올라가는 애잖아. 그냥 결국 무한대로 가. x가 무한대로 가면. 알겠죠? 그런 거니까. 그런 거야. 1번 같은 게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2번 같은 게 나오는 거야. 2번 같은 게. 2번 같은 게. 그러니까 얘는 결국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거잖아. 맞죠?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항만 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만 봐. 그럼 루트 x 빼기 루트 x네? 그럼 몇이야? 0이네? 0이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뭔가 두 개를 뺐을 때 0이야. 그 말은 뭐를 뜻해? 둘이 같다는 걸 의미하죠? 둘이 같아? 아니잖아. 너네 루트 x 플러스 1이랑 루트 x가 항상 똑같아? 다른 거잖아. 봐봐. 내가 여기다가 뭘 쓰든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라고 썼어. 얘도 0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는 정확히는 최고차항만 봤을 때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최고차항을 봤을 때는 식이 어떻게 생겼든 0이 돼버려.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으로 고정이니?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부정형이라고 부른다고.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으면 전부 다 0이 돼버린다고. 그냥 최고차만 봤을 때. 그럼 그게 부정형이냐고. 아니라고요. 그리고 뺐을 때 0이라는 건 둘이 같다는 소리야. 잘 봐. 이런 것도 있어. 루트 x제곱 플러스 x에서 루트 x제곱을 뺐어. 그럼 얘도 0이야? 아니잖아.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에서 x세제곱 뺐어. 얘도 0이야? 다 0이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아니잖아.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만약에 봐봐. 루트 2x 플러스 3에서 루트 x를 뺐어. 얘는 발산이에요. 그럼 얘와 쟤의 차이점이 보여? 어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처럼 막 유리화를 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무조건 어때야 되냐면 최고차항이 같아야 돼. 루트 x제곱 플러스 3x에서 루트 x를 뺐어.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맞아? 근데 얘는 유리화해서 정리했을 때 수렴하느냐를 물어보면 수렴하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정리합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우리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유리화를 통해서 풀 거야. 루트를 없애서 풀 거야. 근데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언제만 최고차항이 같아야만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무조건 수렴한다가 아니야. 그럼 반대로 최고차항이 달라. 그럼 수렴해 안 해? 안 해. 확정이야 그건. 알겠어? 다시 최고차항의 개수 또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아야만 수렴의 가능성이 생겨.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최고차항이 다르다라는 건 수렴의 가능성조차 없다는 거야. 즉 발산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너네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얘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사실상. 얘 뭐하러 해? 얘를 학교 시험에 뭐하러 내? 낼 일이 없잖아. 얘네들 말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다 이렇게 생겼을 건데 만약에 ax-1이라고 적혀있고 플러스 1이라고 적혀있고 얘가 3으로 수렴하더래. 예를 들어서 그럼 a는 무조건 몇이야? 무조건 1인 거야. 해볼 필요도 없는 거야. 다르면 수렴할 수 없으니까. 이해돼? 왜 그런지를 잘 봐. 얘 뭐 하겠다? 유리화 하겠다고? 유리화 할 거야? 그럼 분모에다가 뭐를 적느냐? 1을 적어요. 이렇게. 1을 적어. 그 다음에 위아래에다 뭘 곱해? 합차를 곱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돼.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분의 분자는 뭐가 될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1이 되죠. 맞니? 그럼 분모 어디로 가?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분자 어디로 가? 분자는 그냥 1이지. 그럼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 몇이야? 0이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2x라고 생각을 해봐. 최고차항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뭐가 나와?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얘는 2분의 1 차잖아. 얘는 1 차잖아. 얘가 더 차수가 크네?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겠죠. 수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해돼? 최고차항 개수가 다르면 수렴 불가능해. 무조건 발산이야. 알겠니?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왜야? 왜 그러겠어?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어요. 알겠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렴한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렇지만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최고차항 개수가 같아야만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애들 전부 다 보시면 이거 봐봐. 얘는 최고차항 개수 다른 이러면 안 돼. 얘가 뭐야? 루트 4x 제곱이죠. 최고차항 개수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 뭐 하면 돼? 유리화하시면 돼요.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 왜?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리화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하세요.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겠죠. 그치?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가 t니까. 그래서 그거 집어넣으셔서 바꿔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t로 바뀌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잘 보이겠죠? 그치?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보셔도 되고 괜찮으신 분들은 한 번씩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부호 잘 신경 쓰셔야 돼요. 특히 루트 풀 때. 절대값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2번 보시면 12번에 2번 볼게요. 1번, 2번 다 봅시다. 1번 보시면 x가 0으로 갑니다.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갈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갈 거예요.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어디로 갈 것이다. x에다 0 집어넣어보시면 0으로 가죠. 그치? 그래서 뭐다? 무한대 곱하기 0꼴이구나. 괜찮니? 근데 결국에 얘는 식변형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거고 그거의 대부분의 변형은 뭐다? 통분이야, 통분. 그래서 얘 통분해보시면 얘는 x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통분됐으니까 마이너스 x죠? 그치?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지? 맞지? 그럼 답이 뭐야? 얘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로 바뀌네?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답은 마이너스 1이네? 별거 없죠? 오른쪽 것도 볼게. 오른쪽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뒤에 게 있어. 뒤에 거 정리 한번 해보자. 얘 정리 한번 해보시면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x 어디로 가? x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얘는 뭐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네. 그럼 뭐 해야겠네? 유리화 해야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2 나오고요. 분모에는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거야. 다 해결된 거야.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겠다? 최고차항을 보겠다. 그럼 최고차항 보시면 얘는 루트 x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x가 되네. 그럼 얘 뭐 나와? 계산하면 2x 나오는 거죠. 맞나요? 따라왔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약분돼서 얘는 뭐가 나오네? 앞에 있는 x 곱하기 얘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네요. 답은 마이너스 1이네요. 질문.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만 볼 거야. 언제만 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만 빼고.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 뭐 하고? 유리화하면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그 다음에 최고차항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쭉 넘어가셔서 34번 같이 한번 봅시다. 34번. 34번에서 일단 우리가 몇 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애들이 학교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극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f의 x-1, 그 다음에 f의 -x, 그 다음 세 번째로 f 합성 fx. 이런 세 가지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얘네들끼리 더 섞일 수도 있어요. 섞일 수도 있는데 일단 얘는 우리는 뭐라는 거 알고 있어? 1학년 때 배웠던 평행이동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그치? Y축 대칭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합성함수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다 배웠던 거야. 우리가 다 배웠던 표현에다가 리미트를 씌운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럼 성질은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평행이동 설명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야? 모양 변화가 없다는 거야. 잘 봐. 지금 문제처럼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이래.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요 값 자체는 몇이 되겠니? -1이 되겠죠? -1이 되겠지? 좌극한, 우극한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왜? 그대로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와 같은 거야? f의,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씁시다. -1의 우극한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평행이동은 모양 변화가 없어. 모양 변화가 없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집어넣으면 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얘는 뭐야? 0의 우극한이야. 그렇죠? 0의 우극한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뭐가 되겠네? 얘는 -1의 우극한이 되겠네. 그럼 -1 찾아. 그럼 -1의 우극한은 뭐야? -1이네. 이해돼? 괜찮니? 괜찮아? 두 번째, y는 -x를 볼게요. 잘 봐. 여기 1이라는 애가 있어. 1의 우극한이야. 근데 내가 얘를 y축 대칭을 했어. 그럼 어떻게 바뀌어? 얘를 이렇게 접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바뀌니? -1로 갈 거고 화살표가 이런 방향으로 바뀌죠. 얘는 무슨 극한이었고? 좌극한이었고 대칭이동 시키니까 무슨 극한으로 바뀌었네? 우극한으로 바뀌었네. 아, 대칭이동은 극한의 방향이 바뀌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를 곱하면 극한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의 f의 -x를 찾아보래. 그럼 이건 뭐와 같을 거야? f에 1 집어넣으면 -1이고 우극한과 마이너스가 만나서 좌극한으로 바뀌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이걸 매번 대칭이동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성질 활용하는 거야. 일단 마지막으로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f 합성 fx라는 애가 있어. 내가 합성함수 1학년 때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합성함수는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야. 뭔 소리냐면 x가 y로 가. 그 다음에 그 y를 z로 보내. 라는 게 합성함수였다고? 그럼 잘 봐. 우리 함수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고?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집어넣었을 때 나온 걸 뭐라고 불러? 치역 또는 함수값이라고 불러.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집어넣어. 그게 합성함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 나왔던 치역이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치역이 뭐로 바뀌어? 정의역으로 바뀌어. 그것 때문에 극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잘 봐. 지금 이렇게 볼게요. 그냥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 fx를 찾아보면 방금 했던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를 보면 어딜 향해 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지. 맞죠? 근데 마이너스 1에 도착해 안 해? 도착하진 않죠. 그치만 우린 얘를 그냥 뭐라고 써?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왜? 앞에 리미트가 있으니까 극한값에 대한 표현이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야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잘 봐. 그런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 f 합성 fx인 거야. 잘 봐. 얘는 어디를 향해 간다고? 마이너스 1을 향해 간다고. 근데 마이너스 1이야? 아니잖아. 정확히는 마이너스 1을 향해 얘 y값이 마이너스 1을 향해 점점 내려가. 그치만 마이너스 1에 도착은 해 안 해? 안 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아니야? 마이너스 1이 아닌 거잖아. 정확히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죠? 왜? 위에서 내려가니까. 괜찮니?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다시 잘 봐. 재보자. 1의 우극한이요 이번엔. 1의 우극한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1은 여기 있지? 맞죠? 1의 우극한은 여길 향해 가죠? 맞나요? 그럼 결국 어딜 향해 가겠네? fx는 어딜 향해 가겠네?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겠네? 근데 마이너스 1에 도착한다 못한다? 못한다. 마이너스 1을 향해 가. 그런데 딱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 직전까지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라고. 도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론을 쓸 때는 좌극한 우극한 쓰는 게 아니야. 그치만 중간 과정에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도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이니까 어딜 향해 가는 거야? 답은 2를 향해 가는 거죠. 괜찮아? 괜찮니? 이런 식으로 얘를 우리는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씩들 다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해 보세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잘 해두셔야 돼요.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 35번. 35번에 fx, g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fx-2gx는 1로 간다. 그랬을 때 쟤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이 함수 자체가 1로 수렴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fx, gx가 수렴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네가 확인되잖아 눈으로. fx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야. 그치만 이렇게 계산했더니 1이 되더라 라는 말인 거야. 그러면 저번 시간에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극한의 성질은 어디에서만 쓸 수 있다? 수렴하는 함수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수렴하는 함수가 나오면 그 함수를 기준으로 보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 이만큼이 수렴하는 함수니까 내가 이 수렴하는 함수를 hx라고 써볼 거야. 즉 3fx-2gx는 hx인 거고요. hx인 거고. 그러면 뭐 지금 앞에 fx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fx로 바꿔보면 지금 뭐 넘겨서 계산해 보면 gx는 얘 넘기고 얘 넘긴 다음 반으로 나누면 되죠. 2분의 3fx 마이너스 2분의 1 hx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여기다가 집어넣기 위해서예요. 집어넣기 위해서.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fx에
2fx에 6gx니까 여기다가 6을 곱해보시면 플러스 9fx 마이너스 3hx 되는 거고요. 분해. 또 위에다가 집어넣어보시면 fx 더하기 6fx 마이너스 2hx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해보시면 얘는 7fx 될 거고요. 얘도 7fx 되겠죠? 얘들아 근데 잘 봐. fx는 어딜 향해 가는 애야? 무한대를 향해 가는 애예요. hx는 어딜 향해 가는 애야? 1을 향해 가는 애입니다. 그러면 무한대에서 3을 뺐네? 결국 뭐다? 무한대다. 무한대에서 2를 뺐네? 결국 뭐다? 무한대다. 즉 얘는 뭐인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예요. 결국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선 최고차항만 본다고. 또는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고요. 결국엔 뭐야? 얘네들은 없어지는 애들이야. 그 답은 뭐야? 1이에요. 답이 1이에요.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정석이에요.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잘 봐. 3fx-2gx가 1로 수렴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얘들아 3fx-2gx가 1로 수렴하도록 하는 fx와 gx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무수히 많겠죠. 만들려면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있어. 맞잖아. 별거 아니야 만드는 거. 근데 내가 뭐 얘기했어 저번 시간에? 그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 아무거나 내가 하나 갖다 써도 답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만족하는 f1x라는 애가 있고 뭐 f2x라는 애가 있고 뭐 f3x라는 애가 있대. 무수히 많을 거니까. g도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을 거니까.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값이 다 달라. 답을 구했더니 다 달라져. 그 문제 오류야. 왜? fx, gx가 뭐냐를 가지고 답이 다 달라진다는 건 답이 하나가 아니란 소리라고. 극한값은 무조건 하나야, 얘들아. 극한값은 여러 개일 수 없어. 그 문제 오류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fx와 gx는 무수히 많아.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아무거나 갖다 써도 상관없어. 이해되세요? 뭔 소린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hx다 해서 치환을 해서 푸는 게 정석 방법이 맞아. 그런데 그 중에 이 3fx-2gx가 1로 수렴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을 거야? 얘가 2분의 3fx 마이너스 2분의 1인 애가 있을 거야. 이거 어떻게 찾아? 얘가 1이 되는 애가 있을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3fx 마이너스 2gx 자체가 1이 되면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워도 1일 거잖아. 1에다가 리미트 씌운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보면 gx가 모인 애가 만들어진다고. 2분의 3fx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를 알 수 있다고. 그 집어넣어봐. 1로 수렴하잖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fx와 gx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애들은 무수히 많을 건데 그 중에 우린 뭘 보겠다? 얘 자체가 1이 되는 걸 보겠다. 극한을 씌워서 1이 되는 건데 원래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1이면 극한 씌워도 1인 건 바뀌는 거 없잖아. 이렇게 보겠다. 그걸 집어넣어라. 그러면 답이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찾는 거는 아까 정석적인 방법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정석은 설명을 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얘들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4번에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책 보실 필요 없고요. 책 보실 필요 없고요. 우리 머릿속에서 뽑아내야 돼. 뭔 소리냐면 잘 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fx분의 gx라는 애가 뭐 1로 수렴하더래. 1로 수렴하더래. 그런데 fx를 봤더니 얘가 0으로 가. 계산을 해봤더니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보니까 전체는 1로 가. 근데 fx는 0으로 가네. 그런데 만약에 gx가 2로 가면 0분의 2니까 얘가 수렴이야? 발산이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얘가 어디로 가야 수렴이야? 0분의 1이면 수렴이야? 0분의 2면 수렴이야? 뭐 0분의 무한대면 수렴이야? 근데 뭐면? 0분의 0이면 수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분모가 0으로 확정이야. 분모가 0으로 확정이야. 그럼 분자가 뭐든 간에 전부 다 뭐로 가야 돼? 전부 다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 분모가 0으로 확정이면. 근데 아니래. 그럼 분자도 뭔 거야? 분자도 0인 거야. 결국 여기 지금 극한의 응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방금 4개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부정형 4개 있죠. 그거를 거꾸로 가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건 뭐야? 어떤 부정형이 있어. 걔가 0분의 0꼴이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든 뭐든 간에 부정형 4개가 있어. 그거에 수렴값을 구해봐 라는 게 앞에 문제인 거고 얘는 그걸 거꾸로 돌리는 거야. 어떤 식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수렴해. 근데 얘가 0이네? 그럼 얘도 뭐겠네? 0이겠네? 얘가 무한대네? 그럼 얘도 뭐겠네? 무한대겠네? fx 빼기 gx가 있는데 얘가 수렴해. 근데 얘가 무한대야. 그럼 얘도 뭐겠네? 무한대겠네? fx 곱하기 gx가 수렴해. 근데 얘가 0이야. 그럼 얘는 뭐겠네? 무한대겠네? 왜? 0에다가 뭘 곱했는데 1이야. 무한대를 곱했으니까 1이겠지.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 외울 거야? 그게 아니야. 외울 거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앞에 게 잘 되면 뒤에 걸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미적분원은. 근데 잘한다는 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앞에 거 외우면 뒤에 거 외워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그렇게 암기력이 좋았으면 1학년 것도 다 외워서 풀지 왜? 왜 안 그랬어? 못 그러잖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이해를 하면 얘가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 얘를 정독해서 읽을 필요도 없어. 이해되잖아, 뭔 소린지. 분모가 0이야. 반대로 봐봐. 분자가 0이야. 그럼 얘 무조건 몇이어야 돼? 분자가 0이면? 0으로 고정 아니야? 분모가 뭐든 간에? 분모가 1이든 2든 무한대든 뭐든 간에 0 아니야? 분자가 0이니까. 근데 1이래. 그럼 분모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야. 얘들아, 오해하면 안 돼. 아, 0분의 0꼴은 그럼 1이구나. 아니야. 부정형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0분의 0꼴은 1이구나가 아니야. 근데 얘는 1로 수렴할 뿐이야. 이 문제는.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거 상황별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잘 봐. 3번에 미정계수의 결정이래요. x를 1로 보냅니다. 분모 어디로 가니? 분모 0으로 가죠. 분모 0으로 가면 발산해야 된다고.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몇이겠네? 분자도 0이겠네. x가 2로 갑니다. 분자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분자가 0으로 가면 전체도 몇으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럼 분모도 몇이겠네? 0이겠네. 판단할 수 있지? 이해가? 그럼 해보자. 1번부터 볼게요. x가 1로 갑니다.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겠네. 첫 번째,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이겠네요. 그러니까 b는 루트 a 플러스 1이겠네요. 따라왔나요? 괜찮니? 그럼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루트
a 플러스 1 집어넣었어. 그 다음 뭐 할래? 유리화 하겠죠. 루트가 있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적어볼게. x-1 곱하기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a 지워지고 x-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겠네. 그럼 여기 1이고 그 다음 x에다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어. 다 지워졌으니까 0 되는 거 다 지워졌잖아. 그러니까 1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2루트 a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게 4분의 1이네. 그러니까 a는 3이네. 됐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뭐만 하면 돼? 아, 분자 분모가 0이면 반대쪽도 0이겠구나. 수렴할 때.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2로 갔을 2 넣으면 0이겠지. 그치? 그럼 2 넣어보시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겠네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겠네. 그럼 집어넣어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2로 바뀐 거야. 근데 여기 2 넣었을 때 0이란 소리는 뭐라고?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된다고. 그러니까 약분되겠죠. 그 다음 뭐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4 플러스 a분의 1이고 그게 3분의 1이네요.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질문. 없어? 괜찮아?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문제도 쭉 계산하셔서 지금 뭐 37번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갈 거고 2번도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겠죠? 그거 가지고 관계식 세워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다항함수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잘 봐야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 제가 1로 수렴하더라.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우린 뭘 보겠다? 최고차항을 보겠다. 그러니까 fx가 뭔진 모르겠지만 최고차항이 있을 거고 분모의 최고차항이 얘니까 얘분의 얘를 했을 때 뭐가 된다는 소리야? 1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가 뭐겠니? 2x제곱이겠네. 추론 가능해? 이해돼 뭔 소린지? 아, fx는 뭐겠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네. 두 번째, x가 2로 간대요.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근데 수렴하잖아.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 수렴할 거 아니야. 0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라고. 근데 2를 넣었을 때 뭐라고? 0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최고차항의 수 2에 2 넣었을 때 0으로 가는 애라고요. 이렇게. 괜찮니? 이해됐니? 질문. 넘어가도 돼? 괜찮아? 예. 1, 2에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요. 2 집어넣어 보시면 3분의 2에 2 플러스 a가 1이다. 2 플러스 a는 다시 3 넘기고 2 넘기면 2분의 3이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괜찮지? 됐죠? 이렇게 풀 텐데 이제 내가 하나 더 추천해주고 싶은 건 최고차항의 개수를 앞으로 빼지 마시고요. 차라리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x-2에 최고차항의 수가 2인 거 알잖아. 그럼 여기 몇 x가 있으면 돼? 2x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미지수를 설정할 때 이렇게 설정하면 좀 더 쉬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알겠지? 계산이 편해진다는 거야. 계산이 편해지면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식인데 사실 계산이 편해져 이렇게 하면.
알겠지? 그래서 최고차 계수를 알고 있을 때 자꾸 앞으로 빼지 마시고요. 그냥 뒤 안에 집어넣어 버려. 알겠지? 지금처럼 여기 분수 나왔잖아. 여기 A가 2분의 1이라고 분수가 나온 이유가 사실 2를 앞으로 빼서 그렇거든? 근데 2를 앞으로 안 빼고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A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분수가 안 나오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풀어보자, 밑에. 하나만 더 풀어볼게. 39번 보세요, 39번. 다항함수 fx가 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2x 세제곱이 1이다.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뭐를 보겠다? 최고차항을 보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을 보겠다.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x제곱분의 2x 세제곱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럼 저기에는 2x 세제곱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fx랑 지워지면 되겠죠. 아, fx는 뭐겠구나. 2x 세제곱이 일단 있겠구나. 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고. 그럼 지워졌어. 지워졌어? 그럼 당연히 그 뒤에 뭐가 남겠어? 2차식이 남겠죠. x제곱이 남겠지? 그럼 최고차항이 그 x제곱이 될 거 아니야? 얘가 지워졌으니까. 그러면 얘분의 얘가 2니까 얘는 몇 x제곱? 2x제곱. 요런 애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다시 얘가 있으면 안 돼. 수렴하려면 지워졌어. 지워지고 나서 2니까 얘가 2x제곱인 거야.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0으로 갑니다. 그럼 얘도 0으로 가겠지. 근데 쟤는 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건 뭐를 인수로 갖는구나. x를 인수로 갖는구나. 그럼 그 뒤에는 2x제곱이니까 2x제곱. 2x제곱이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지워질 거고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네?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끝이에요. 됐나요? 됐나요? 얘들아, 외우지 마시고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푸세요. 알겠죠? 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좀만 힘내자. 두 문제 남았다. 사실 두 문제는 아니고 뒤에 실력원 문제를 풀어야 돼서. 극한? 걱정 마, 못 끝내. 뒤에가 오래 걸려. 네. 두 문제만 풉시다, 두 문제만. 알겠죠? 얘들아, 두 문제만 풀자. 좀만 정신 차리고. 일단 숙제는 연습 문제까지예요. 일단 숙제는 연습 문제까지인데 어차피 우리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실력원 문제 4문제 풀 거고 오늘은 이제 요거 풀고 뒤에 이제 레벨 2 문제에서 스텝 2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 같이 풀 거예요. 같이 풀고 마무리할 거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실력원 문제 풀고 그다음에 연속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보시면 1번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 쟤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 보시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나와 있죠. 그치? 그럼 잘 봐. 만약에 fx라는 애가 있고요. gx라는 애가 있는데 gx가 fx보다 더 크대. 그러면 f1과 g1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까? g1이 더 크겠죠? f2와 g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까? g2가 더 크겠죠? 맞나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fx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gx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gx가 더 크겠죠? 그치만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다 봐봐.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어요. x분의 1은. x분의 2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x분의 2는 x분의 1보다 항상 커. 1 넣든 2 넣든 3 넣든 4 넣든. 그치만 무한대로 가면 둘 다 어디로 가? 결국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둘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는 거야. 무한대가 아니어도 얘들아 상관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다? 등호가 생긴다는 거야. 리미트를 씌우면. 원래 함수의 등호가 없었더라도 리미트, 극한을 씌우는 순간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얘들아, 등호가 붙는다는 소리가 같다는 소리가 아니야. 저게 뭔 뜻이야? 크다 또는 같다잖아. 또는이잖아. 같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얘들아, 등호가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같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극한을 씌울 때는 처음에는 등호가 없었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도 앞에다가 내가 극한을 씌우는 순간 등호를 추가시켜줘야 된다.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이제 따로 이제 사실 용어는 없어. 용어는 없는데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데 뭔 소리냐면 잘 봐. 내가 여기다가 지금 여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볼 거야. 그러면 얘는 몇으로 가니? x 무한대로 보내면? 3분의 1로 가죠. 얘는 몇으로 가니? 3분의 1로 가죠. 앞에 것도 3분의 1로 가고 뒤에 것도 3분의 1로 가. 그럼 사이에 있는 거는 3분의 1로 가겠죠. 왜?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 뭐밖에 없어? 3분의 1밖에 없잖아. 이해가? 이해가? 밑에 것도 한번 볼게. 이번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뭘 구하래? 얘를 구해보래. 얘를 구해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이 식을 저렇게 바꿔줄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양변을 뭐 할까? 제곱하겠죠. 저 식으로 바꿔줄 거야 지금. 양변 제곱하면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크다. fx의 제곱. 그 다음 크다. 9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1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로 나눠줄 거야? 전체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줄 거야. 그래놓고 뭘 씌울 거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극한을 씌우는 순간 등호가 생겨야 된다고. 몇으로 가? 9로 가죠. 몇으로 가? 9로 가죠. 몇으로 가? 9로 가겠죠. 그럼 답이 9인 거예요. 알겠지? 알겠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 보통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불러요. 알겠죠?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껴있는 애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등호가 생겨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뒤에가 똑같은 극한값을 가지면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너네가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등식이 나오면 샌드위치 정리 말고 없어. 그리고 저런 부등식이 나오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극한값이 똑같아져요, 무조건. 왜? 달라지면 답이 없거든. 생각을 해봐. 여기서 극한을 씌웠는데 만약에 얘는 5로 가, 얘는 6으로 가, 그럼 가운데 건 어디로 가? 5와 6 사이에 숫자가 한 개밖에 없어? 무수히 많잖아. 그 중에 뭐야? 답이 안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는 애예요, 얘는. 알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처음 보니까 뭔가 생소한 거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 풀다 보면 뻔한 겁니다, 얘네들은. 알겠죠? 그냥 뭐만 신경 쓰면 돼? 앞뒤 정리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식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양변 세제곱하고 x 세제곱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x 세제곱 플러스 1로.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x 어디로 가네? 어차피 x 무한대로 가네? 그럼 뭐만 봐? 최고차항만 보겠죠? 어차피? 그러니까 뭐만 계산해? 최고차항만 계산하시면 돼요, 사실. 어차피 최고차항만 볼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뭐겠어, 답이? 8이야. 최고차항 세제곱하면 8x 세제곱이잖아. 그거 x제곱으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답은 8이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차피 그것만 볼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무한대가 아니라 다른 숫자면 그냥 계산하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가끔 그럴 때도 있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인데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지?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죠?
하기 싫죠. 하기 싫죠. 더 하기 싫죠. 봐봐. 너네가 활용 문제를 어려워하잖아. 그렇지? 이런 애들을 이제 활용이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극한의 활용이라는 파트겠죠? 그렇지? 그래서 활용 문제를 너네가 보통 어려워해. 그런데 극한의 활용에서 하나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뭐 예를 예시로 들어보면, 결국에는 여기서 t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얘는 t를 2로 보내고 있잖아. 그럼 어떤 추측이 가능해? 0분의 0 꼴이겠구나. 얘는 무한대니까 뭐만 보겠구나? 최고차항만 보겠구나. 그러니까 극한에서는 어떤 결국에는 최종적인 그 결과값이 정해진 값으로 나와. 극한이니까 0분의 0 꼴이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든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네가 이런 활용 문제 앞에서부터 그래서 활용 문제는 다 같이 풀 거예요. 다 같이 풀면서 내가 계속 설명을 해줄 건데 활용 문제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너네가 식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아. 같이 다 풀어줄 거야. 얘가 이제 실력업 문제니까 얘도 같이 풀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교육청 기출이니까 같이 풀 건데, 그리고 얘도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문제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지 않아. 계산이 더러워져. 근데 계산이 더러워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결국 극한값에 의해서 정리가 될 거야. 최고차항만 보든. 만약에 10차식이야. 10차식 다 계산할 필요 없다고. 나중 되면 최고차항만 보고 계산하면 되잖아.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활용 문제들을 오늘 쭉 같이 한번 풀 건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평소 우리가 풀던 문제보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너네는 그냥 쉬워도 활용 문제만 어렵잖아. 문제 자체가 쉬워도. 근데 그 활용 문제 안에서 뭐 기본 문제부터 심한 문제까지 쭉 나열이 돼 있으면 난이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냥 계산 차이야, 계산 차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냐면 특히 극한의 활용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냐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건데 사실 문제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따라서 풀어. 그럼 답이 나와. 알겠어?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쭉 한번 같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2차 함수가 있다. 근데 그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안에 정사각형이 내접해 있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하겠다. 그럼 우린 결국 뭘 구하는 거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네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결국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길이. 맞죠?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어? 요 좌표를 내가 t라고 설정해 볼게. 그러면 요 좌표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네?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가 되겠네.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 같아. 이 길이는 뭐고? 2t고 이 길이는 뭐야?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야? 곱하기 하는시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라는 애요. 둘이 어떻다고? 같다고. 같다고. 얘들아, t 구하는 거야? a 구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t 구하는 거야? a 구하는 거야? t 구하는 거야. 왜? 리미트의 밑을 봐. a를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 또는 SA잖아. SA라는 건 뭐야? A에 대한 식이란 소리야. T는 우리가 만들어낸 애잖아. 맞아? 그러니까 T는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뭔 소린지 이해가? A에 대한 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A만 있어야 돼. 이 넓이 뭐야? 요 길이를 기준으로 보면 2t의 제곱이야. 요 길이를 기준으로 보면 얘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제곱하든 t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왜? a에 대한 식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린 t를 소거시켜야 돼. 뭔 소리야? t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야? t인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t야, t 여기서. t를 구해야 t를 없앨 거 아니야. 이해됐니?
괜찮아? 그럼 다 왼쪽으로 넘겨. A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마이너스 A는 0이다. 나오는 거고요. 혹시 인수분해 되니? 안 되네요. 근해 공식 씁시다. T는. 짝수근해 공식이죠? 짝수근해 공식이지? 그럼 짝수근해 공식 쓰시면 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런데 T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우리 지금 양수 쪽에 찍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플러스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됐니? 아,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뭐라고? 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t라고 2t. 그러면 SA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4t 제곱일 거고, 그런데 그 4t 제곱은 구해봤을 때 t가 얘니까 그걸 제곱한 4의 a제곱 분의 얘 제곱해보시면 1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의 루트 1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에 2배 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여기다가 뭘 씌우겠다고? a를 무한대로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정리 안 한 거야 일부러. 왜? 어차피 최고차항 볼 거잖아. 답은 4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식이 더러워지는 거. 솔직히 말해서 근해 공식 우리가 거의 한 1년 만에 쓴 거야. 사실 수업 시간에 근해 공식 쓸 일이 뭐가 있어? 거의 안 썼잖아. 안 나왔잖아. 필요 없었잖아.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식이 더러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통의 경우에 문제를 풀다가 식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생각해? 아,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극한의 활용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식이 더러워. 평가원 문제도. 알겠지? 식이 더러워지는 걸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나중에 미적분 2 하시는 분들. 미적분 2 1단원이 극한이에요. 똑같아. 미적분 2도 미적분 1이랑 똑같아. 극한, 미분, 적분해서 3단원이야. 하시는 분들. 이제 1단원에 더 더러워집니다. 더 더러워져. 근데 정말 깔끔하게 다 지워지게 돼 있어, 마지막은. 알겠지? 그러니까 중간에 식이 더러워져도 지금처럼 식이 더러워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지워져요. 그리고 너무 다 정리하려 그러지 마. 정리는 나중에 해도 돼. 알겠지? 이거 막 계산하고 막 2에 플러스 a제곱에 막 4 곱해가지고 8에 막 4, 안 해도 돼. 알겠지? 마지막 가서 하시면 돼, 마지막 가서. 알겠죠? 필요할 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넘어가서 얘 볼게요.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위에 점 p가 있는데 p는 t, t제곱이래요. t를 줬네요, 먼저. t, t제곱이고 점 p를 지나고 OP와 수직인 직선의 x절편을 ft라고 하겠다. 따라가라고. t, t제곱이라는 걸 찍었네. 그 다음 거기에다가 수직한 직선을 찍었네. 그 다음에 그거의 x절편을 구했네. 순서대로 가. 첫 번째, t, t제곱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t 곱하기 x겠죠. 기울기가 t일 거니까. 그리고 원점을 지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뭐겠네? 마이너스 t분의 1이겠네요. 왜? 수직이기 때문에 곱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서 뭘 지나? t, t제곱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적는 순간 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뀌겠네요. 그래놓고 뭘 구했다고? x절편 구했다고. y에다가 0 집어넣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얘네들 통째로 반대로 넘기고 양변에 t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x-t는 t 세제곱이고요. x는 t 세제곱 플러스 t고요. 그걸 ft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t 약분하면 t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답은 1이죠. 그쵸? 그쵸?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 넘어가셔서 55번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고요. BC의 길이가 A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ABC의 꼭지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하겠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H의 길이는 1이다. 삼각형 ABC는 내저번이고 그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R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미트의 밑을 보니까 A를 무한대로 보내네. 그러니까 결국 A를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건 A를 변수로 보기 때문에 A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요 R을 뭐에 대한 식으로?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봐라 라는 말인 거예요. 요 R을 저 내저번의 반지름을 A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봐. 그 다음 극한 씌워봐. 이 말이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 R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수직을 내렸으니까 요 길이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요 길이가 절반이니까 2분의 A겠죠. 그치? 그럼 우리는 결국 반지름을 찾고 싶은 거니까 일단 반지름을 좀 여러 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맞죠? 전부 다 이제 수직이겠죠? 맞지? 그러면 얘가 2분의 A니까 요 길이 뭐겠니? 2분의 A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접선의 길이는 같다. 그다음 두 번째 요 길이가 2분의 A가 요 길이도 2분의 A겠죠?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여기 2분의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이잖아. 그럼 뭐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그럼 루트에 4분의 A제곱 플러스 1 쓸 수 있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나오는 거야? 얘에서 얘를 뺀 게 나오겠죠? 루트 4분의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거 알 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반지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야? 1 마이너스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서 뭐 쓸 수 있네?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맞죠? 뭐야? 얘의 제곱은 1 마이너스 R의 제곱은 뭐다? R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루트 4분의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왔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2R 플러스 R제곱이니까 지워질 거고 이 R에서 R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넘기고 얘 넘겨서 계산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R은 얘 넘기고 얘 넘겨서 반을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1 마이너스 루트 4분의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A의 전체의 제곱을 반으로 나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괜찮니? 다시 잘 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절반 잘리게 될 거고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1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쓰시면 AB의 길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엔 요 절반의 길이는 얘에서 전체에서 밑에 거 뺀 거고 근데 얘는 반지름이고 얘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는 1-R이 되겠죠. 그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써서 식을 세웠어.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씌운다고? 리미트 씌운다고. 다시 A를 무한대로 보내겠다고요. A를 무한대로 보내겠다고요. 얘 계산해볼게.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뭐 빼기 뭐의 형태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네. 맞나요? 그럼 어떻게 풀겠네? 유리화해서 풀겠네. 그러니까 결국에 A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 안에 요 값이 문제인 거 아니야? 얘를 전체를 제곱해서 풀어도 돼. 근데 결국 A는 여기에만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2로 가. 그럼 제곱했으니까 몇으로 가겠어? 당연히 4로 가겠죠. 그리고 당연히 얘가 수렴하니까 문제를 내겠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이 값을 구하려면 뭐만 보면 되겠네.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4분의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a의 극한값을 보면 되겠네. 그럼 얘는 유리화 하겠네.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뭐가 나와? 얘들아,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면 뭐 나오니? 1분의. 지금 여기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리화한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거니까 유리화해야 되니까. 분모에 1이 있다 생각하고 유리화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이 나오는 거고요. 분모에는 루트 뭐 4분의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a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분모는 어디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몇이니까 1이니까 얘는 몇일 거야? 0일 거야. 그러니까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이야. 됐어? 계산 더럽지. 계산 더럽지. 근데 결국 정리된다니까. 결국 깔끔하게 떨어져요. 최종적인 답은. 알겠지? 그래서 항상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활용 문제에서 계산이 더러워진다고 멈추지 마세요. 그게 맞을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요. 활용 문제인데 계산이 너무 깔끔하면 너무 쉬워 문제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계산을 더럽게 내는 문제들이 많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더럽겠어. 얼마나 더럽겠어. 많이 더러워요. 그래도 끝까지 일단 푸세요. 푸시면 나오니까. 알겠죠? 극한이기 때문에 그 극한 형태를 만들다 보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